경마를 사랑하시는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12일 토요일 서종수 정기용 가구안가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둘째 주 경마주간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열리는 이제 큰 축제 2015년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경마는 실질적으로 10월 3주차면 마감이 됩니다. 네. 12월 이제 월말 경마가 마무리되고 연말 경마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그래요. 한 주 휴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서울 경마 이 출전 두수가 상당히 빡빡하고 모든 마필들이 뭐 새벽 훈련장에서부터 뭐 준비 과정부터 투표 때부터 눈치 작전 상당한 살벌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훈련장도 빡빡했죠? 네, 맞습니다. 뭐 훈련 상태도 상당히 빡빡했었고 이제 상금 부족한 마필들이 투표에 떨어지면서 뭐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좀 빡빡하게 좀 투표가 됐었기 때문에 이 시점이 지금 내년 2016년 초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어진 만큼 좀 빡빡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결과로서 추천해 드려야 되는 게 저희 몫인 만큼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서종수나 옆에 계신 정기용 의원이나 최근에 상승세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친 적중을 보이고 있고 미친 현장 예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제대로 된 한구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제가 그때 12월 말인가요? 저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분위기 자체가 들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말, 뭐 월말 그런 거에 상관없이 묵묵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요 경마 총 13개의 경주가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빡빡한 경주 일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경주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울 1경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2세 마필입니다. 총 9도 접전 9도입니다. 2세 마필이에요. 이제 데뷔전 치르는 신의 마필들도 있고 그리고 한두 번 경주 경험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에 인기마 접전 구도에서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이제 비슷비슷한 전력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혼전도가 1경주부터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훈련을 통해서 인기마 한 마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련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뭐 훈련 성과를 대폭적으로 지금 느끼고 어느 정도 지금 성장세에 있는 마필들이 몰렸기 때문에 뭐 어떤 마필이 무조건 된다라고 보다는 상당히 혼전 속에 그래도 조금 더 이 정계가 유리할 마필은 이번 이 봄동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봄동이라는 마필 최근에 48조가 신마승부도 신마승부인데 어린 마필들이 상당히 잘 띄워주고 있어요. 훈련 과정을 보면 벌써 준비 과정이 다른 훈련 때보다는 달라요. 마필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데뷔 전부터 바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훈련 과정대에 보면 상당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훈련 시에도 소속조 마필들, 이 소속조 조규보와 기수 상당히 같이 병합을 하는데 최근에 좀 약했던 병합이라면 지금은 상당히 짱짱하게 나가고 있어요. 이 봄동이라는 마필이 데뷔전 당시에는 크게 뭐 능력을 보였던 게 아니에요. 발주 자체도 느렸었지만 직전 경주부터 힘이 차면서 게이트에 좀 불리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2번 게이트다. 직전에 좀 불리한 게이트가 있었다면 이번엔 이준철 기수가 인코트로 내려오면서 훈련 강도까지 올렸다면 더욱더 범동이의 능력 발휘에는 충분히 편성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만큼 거리적으로 저는 충분히 범동이가 이번에 최적의 조건을 만나지 않냐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봄동이 하여튼 최근에 하여튼 48조가 네. 어린 신의 마필들이 뭐 좋은 성적을 다 거둬주고 있고 그랬어요.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막 봄동이 역시나 좋네요. 저는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클리어 퍼스트란 마필에 일단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데뷔전에서는 뭐 선행 쪽 이제 순발력 있는 모습만 살짝 보였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7주간에 이제 공백이 좀 생겼죠. 출전 주기가 쭉 길어지긴 했지만 뭐 크게 이상이 있어서 쉰 건 아니고 이 마필은 뭐 쉬는 동안에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걸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늘린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의 최고의 장점은 순발력이죠. 그래요. 근데 데뷔전에서 보였던 최고의 단점이 지구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필이 지금 늘어난 거리에서 지구력이 얼만큼 보강이 됐냐, 그 포인트만 따져보면은 선행 가서 버틸 수 있냐 못 버티냐 요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텐데, 내용 자체로는 지구력 보강 역시나 출전 주기가 길어진 만큼 훈련의 이 강도는 높아지진 않았지만 꾸준함을 통해서 지구력을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다라는 게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구본마 클리어 퍼스트가 충분히 이번에는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사부마 S클래스란 마필이 물론 빠르긴 합니다만 외곽에서 구본마 클리어 퍼스트 2005 기수에 좀 더 나은 기승술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안마린 구본마 클리어 퍼스트의 선행 찬스를 이번에는 좀 믿어보고 싶다. 비슷비슷한 조건입니다. 아싸라게 추입하는 애들도 없어요. 그렇다면 앞에 나가서 버티는 게 전 장땡이라고 판단해요. 자, 그 외에 뭐 다른 마필들도 현장 체크는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 다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걸음의 변화가 계속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지가 있냐 없냐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구본마 클리어 퍼스트 옆에 계신 정규용 의원은 이번 막 봄동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봄동이. 네네. 봄이 아직 오기 좀 멀었는데 봄에 대해 뛰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정도 올 수도 있겠는데 뭐 준비 과정이 상당히 좋은 만큼 48조가 최근에 상승세 타고 있어요. 그때 때려 먹는 거죠. 좋습니다. 1경주 넘어가겠고요. 서울 2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입니다. 총 12의 마필이 자웅을 겨루는 경주입니다. 책을 딱 펼쳐봤습니다. 제가. 근데 자신있게 놓고 때릴 마필이 딱 눈에 들어온 상황에서 제가 또 취할 취약, 연락 같은 거를 제가 다 해봤죠. 근데 역시나 제 생각과 맞아떨어진 내용들이 하나둘씩 접수가 되고 있으면서 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서둘러서 여러분들께 또 불편하시더라도 좀 빨리 나와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서종수가 준비한 서울 2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여러분들 빡빡해요. 혼전입니다. 흐름 자체는 뭐 크게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혼전도를 띄고 있다라는 게 이번 경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혼전도일수록 믿는 축이 있다라면은 승부를 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이번 경주를 또 어김없이 전반부에 빠르게 또 승부로 가져가는 서종수입니다. 뭐 최근에 뭐 메인 승부는 뭐 제 입으로 자랑하긴 좀 그렇지만 워낙 잘해갖고 자랑 좀 할게요. 뭐 지난주에 뭐 성신 파트너였죠. 성신 그렇죠. 파트너. 뭐 거의 종합지 백판 수준이었습니다. 걔는 외곽에서 제가 방송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이 앞선에 붙여도 여러분들 놀라지 말라고요. 정확히 앞선에 붙여놓고 한 바퀴 잡아 돌리고 쌍대가리까지 와줬고, 그것도 일요일 날이었죠. 장산제왕이었죠. 네. 닭가시 기수가 거의 종합지 그것도 백판입니다. 마지막 짜릿한 코 차이로 또 승부가 되면서 제가 그림대로 제가 와줬어요. 그런 상황 자체가. 이렇듯 내용도 좋고 분위기도 상승세입니다. 묻어가야죠. 조선경마 누가 대장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검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 서종수의 메인 승부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서울 3경주 국산 6등급 1200 14마리 접전 구도. 그래요, 연타석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네. 정기용 위원이 준비한 전반부 최대 승부 메인 승부입니다. 연타로 때리면은 우리 전반부의 조기기과 조기 상황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연타로 때려주시길 기원하면서 승부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국산 6군 경주. 전반부 2경주에 손흥위원이 제대로 때려드릴 거예요. 그만큼 정경도 상당히 좀 믿음감이 있고, 최근에 손흥위원의 상승세라면 전반부에 때려놓고 바로 3경주인데 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번 경주가 인기마 접종 구도 속에 혼조도는 약간 좀 짙어 보이겠지만 정경은 딱 3마리로 이미 압축은 끝나 있어요. 경마는 사실상 자신이 있는 마필들이 꼭 들어온다는 법은 없겠지만
그만큼 자신 있는 마필이 준비까지 완벽하고 조건까지 좋다라면 저는 그런 게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를 잡아놨고요. 당연히 직전 경주 좀 아쉬웠던 마필, 뭐 최근에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 7번 큐피트 파크가 강하게 팔려줄 거예요. 현장에서 좀 체중이 약간 불어날 겁니다. 7번 큐피트 파크도 정경은 노리는 마필이지만 이 녀석보다도 더욱더 좋은 마필이 딱 있어요. 직전 경주 전개 자체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 흐름 자체가 좀 빠르면서 뒷심을 못 썼던 마필인데 이번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거의 믿음 있게 쌍승시까지 놓고 때립니다. 딱 3마리만 가져간다 그랬죠. 큐피트 파크도 노려보는 마필이다. 나머지 2개의 마필 정경이 자신있게 원틀 적중 믿고 때릴 수 있는 쌍주까지 있는 만큼 오늘 전반부 3경주 전반부에 확실하게 한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각오한각오의 관련물께 한번 전반부에 상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연타석으로 우리가 상황을 한번 내놓으면은 좋은 분위기로 토요 경마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정기용 전문위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충분히 보답을 해드릴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서울 4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레이스 총 12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자, 우선은 눈에 띄는 마필 5번마 금케라. 요게 일단 승급전을 맞이하면서 연속 입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 말고도 다른 애들이 기본기 5군 올라와서 조금 이제 보합세를 보이는 것 뿐이지 능력을 대비시켜서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크게 5분만큼 뭐 금케라가 뭐 강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한 후에 배팅에 임하시길 바라길 좀 부탁드리면서 정기용 위원의 추천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4경주가 좀 선행형 마필들이 몰려 있습니다. 뭐 금케라를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뭐 플라잉 스톰도 지금 게이트가 내려왔고 퍼페트 PC도 11번에서 4번 내려왔기 때문에 앞선을 주도할 거고요. 금케라까지도 강하게 앞선을 주도할 텐데 지금 외곽 있는 실무 관악대부까지도 선행을 가야만이 뛰는 마필들 몰려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경주 앞선에서 그냥 따당으로 끝날겠느냐라는 느낌이 좀 안 들어요. 바로 선취입의 자유로운 마필 9번 아오캣이라는 마필입니다. 아오캣이 지금 공백을 적응하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7번 게이트에서 사실상 그 좀 너무나 후미권에 따라갔던 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금 훈련 강도도 좋은데 이제 마필이 공백을 적응했는지 상당히 좀 훈련 때부터도 이제 끌고 가려는 근성이 좋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사실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뭐 승부는 떠나서 무조건 그냥 벌어야 돼요. 12월달 마지막 무조건 상금벌이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아오캣에 지금 다시 한번 적이만장이 앉아가고 있는 만큼 앞선이 무너진다에 한 표가 있고 그 뒷선을 물고 올 수 있는 바로 9번 아오캣의 최적의 만난 조건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외곽 있는 10번마 일진마루에 일단 포인트를 두고 갈 생각입니다. 일진마루 체중이 직전에 좀 불었죠. 이제 승군전이었고 뭐 의도적으로 뭐 승군전에 한번 한 템포 쉬어가겠다라는 마방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어요. 준비가 형편없었죠. 그냥 내보낸 거였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안 좋았을 거였고 체중도 당연히 뿌는 게 정상입니다. 이번에는 체중을 빠릿빠릿하게 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탄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의 가능성을 봤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다카시 한 장으로 이번에 10번마 일진마루가 1000m에 도전을 하는데 뭐 빠른 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얘는 뭐 따라가도 뛰는 말이고 그래요. 단거리에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일진마루 그리고 사무엘 기수 기억나죠? 언제 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사무엘이가 이 첫 승을 한 게 일진마루예요. 네, 맞아요. 그만큼 뭐 사무엘이 기승술이 뭐 일단 갔으니까 얘기하는데 형편 없었잖아요. 근데 걔가 승수를 챙길 정도면은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일진마루가 체중이 좀 빠져나오면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10번마 일진마루 저는 체중 빠지면은 놓고 배팅 강도를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금캐라도 뭐 마필 상태는 괜찮아요. 네. 좋고 퍼페트 BC라든지 뭐 간악대부도 충분히 배팅권에 공략을 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축선적만 잘하면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서울 5경주 총 12마리 접전 구도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여기가 그야말로 일단 눈에 띄는 이제 픽스타임은 보이긴 하는데 후착이 상당히 혼전도를 띄고 있는 그런 상황. 과연 이 007을 직전에 뛰었던 이 픽스타임이 부러지는 거냐 안 부러지는 거냐, 이게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정기용 의원님 들어보죠. 네, 맞습니다. 6번 픽스타임의 직전 경주 입상 좋은 기록이에요. 그때 당시가 주로 자체 좀 가벼웠기 때문에 톱3는 마필이 기습적으로 선행가면서 이 픽스타임이 올라오는, 픽스타임이 직전에도 12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약간 좀 불리했었지만 상당히 마필 성장세가 빠르게 찾아오는 만큼 저는 6번 픽스타임도 노려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정경이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마필이 바로 5번 그레이트 조이라는 마필이에요. 데뷔 전부터 발주가 안 되면서 뒤에서 올라오는 그림 좀 아쉬웠었죠. 직전에는 발주는 정상적이었어요. 조금 늦었지만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마필 자체가 좀 앞선에서 좀 뭉치다 보니까 이 그레이트 조이가 중간에 삐집고 나오는데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마필이 저는 1억의 마필이 변하나 430kg, 440kg 마필이 주폭 자체는 거의 500kg 넘는 주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시 김동수 기수가 이 훈련 강도인데 이미 마필이 힘이 꽉 찬 걸 느끼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가 훈련할 때도 이미 자신감이 있어요. 뭐 정경도 기수 시절에 이렇게 마필이 변하는 힘이 느껴지면 이미 훈련 때도 그런 자신감이 보여요. 이번 경주 지금 점점 순발력도 좋아집니다. 거리는 단거리지만 저는 단거리의 추입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5번 그레이트 조이를 저는 강하게 한번 노려보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 8번 베스트 뱅크를 일단 노림수를 두고 갈 예정입니다. 베스트 뱅크. 최근에 이제 1200거리 1000m 레이스, 그러니까 얘를 결과를 보면은요, 1200 직전에는 마지막에 조금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1000m에서는 블랙하이즈, 인디러너, 그레이트 조이 뭐 이런 애들한테 지긴 했는데 마신차가 없었어요. 2마신 이내였습니다. 즉 뭐냐, 얘는 이 단거리에 강점을 보이는 전형적인 짧은 말이라는 얘기죠. 한 바퀴 뛰는 애예요. 그냥 튀는 애. 그리고 다시 한번 1000m 도전에 아싸무싸 지금 혼전이라면은 이 8번 베스트 뱅크가 최근에 뛰어온 상대들을 본다 하더라도 이번에 얘가 경쟁력이 절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아서 인기권에서 지금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 8번 베스트 뱅크가 1000m의 강점을 보인다라면은 최근에 이 다른 애들과의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노림수를 두고 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8번 베스트 뱅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6경주 국산 5등급 1200입니다. 총 14도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욘드리미트가 훈련 안 좋아요? 훈련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 훈련이 괜찮았었는데. 그래요? 네. 아니 뭐 다른 데 조교보는 사람들은 뭐 훈련이 좀 안 좋다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일단 전직 기수 20기, 그래도 이 말을 기가 막히게 탔던 이 정기용 의원한테 내가 한번 방송에서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본 거예요. 네. 뭐 마방에서도 큰 이상 없다 그래요. 좋다 그러고 뭐 역시나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제가 방송 찍기 전에 아까 낮에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뭐 전혀 상태 이상 없다고 합니다. 네네. 일단 뭐 7번 비욘드 리미트가 이번에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죠. 얘를 중심으로 일단 골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찍어주시죠. 야, 이 비움 드림이 때는 저는 뭐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뭐 저는 현장에서도 그냥 놓고 지금 후차권을 찾기에 지금 신경을 쓸 텐데, 지금 22조 말이죠. 원래 지금 브라이언이나 마필 정현 기수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정현 기수가 지금 외곽에 있는 시원 촌의 바람을 기승을 하기 때문에 이미 예약이 됐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브라이언을 기승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겠는데, 브라이언이 단거리 추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오래 뛸 말은 아니에요. 1000m, 1200m에서 충분히 우승을 하고 4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이현종 기수로 안전 교체됐다. 뭐 이현종 기수와는 지금 훈련을
이미 예약을 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 브라이언의 선취입 능력, 최근에 이원종 기수가 이제 좀 적응을 했는지 말 타는데 좀 자신감이 있는 만큼 좀 브라이언 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금화발리오스도 승군전이지만 좋습니다. 좋아요. 좋고 뭐 브라이언도 좋고 비욘드리미도 좋고 자, 다 좋은데 저기 자꾸 눈에 가시 같은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이 3번 막 빙고스타예요. 자, 이런 느낌이라는 게 쎄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이제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이적한 말이고 바로 뜁니다. 네. 뭐 적응할 거 없이 뭐 6주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바로 적응을 하는 이 3번 빙고스타인데, 야, 이게 이제 21주에서 아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승부를 하려고 올라온 날 이후부터 그냥 얘를 그냥 잡아 돌리는데 왜 적응도 안 시키고 빵꾸 내려는 뭐 의도가 있는 건지 뭔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부산에서 올라오서부터 그냥 주구장창 돌려댑니다. 얘를 뭐 마무리까지 이빠이 돌려놨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부산에서의 전적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근데 전혀 뒤지질 않더라고요. 그거예요. 부산 이적 공백인데 강하게 훈련을 시켜놓으면서 공백 적응을 씻어내려는 듯한 마방의 의지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래도 올 초에는 조금 네. 이제 윤영민 기수가 네. 뽀작뽀작 거리는가 싶더만 갑자기 또 그냥 바람처럼 또 정책이 그냥 또 조용해졌어요. 네. 뭐 정책이에요. 그냥 뭐 추천할 때 뭐 윤영민 기수 추천해 수한 적이 거의 없어요. 생각이 안 나죠. 네. 올 초에는 좀 있었단 말이야. 그게 맞아요. 올 초에는 좀 뽀작뽀작 됐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또 사라졌다. 그래요.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또 이제 또 그런 촉도 오고 그래요. 제가 가끔 그러죠, 여러분들한테. 이 경마가 촉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가끔 아 그럼요. 근데 촉이 또 먹힐 때가 있어요. 먹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게 맞아요. 신기라 그러는데 음. 전 내용도 들어봤고, 그러니까 제가 촉이 촉 날이 서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인기만데 이거 괜히 알아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역시나 내용이 좀 흘러나오고 있다.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3번마 빙고스타, 얘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 옛날 기수 실을 때 찬바람이 불잖아요. 이제 그럼 네. 날도 추워지고 눈도 오고 막 비도 오고, 이제 기수에 약한 애, 그러니까 뭐라 추위에 네. 약한 기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페로비치도 인터뷰할 때 자기는 좀 추운 걸 싫어하지만 세르비아에서 그런 거 경험했기 때문에 네. 뭐 적응하고 있다 잘. 근데 페로비치가 좀 살짝 찬바람 불 때 좀 컨디션 안 좋을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적응하는 것 같은데, 정기용 전문위원도 내가 알기로는 뭐 추울 때 말 더럽게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저는 추운 게 제일 싫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체중을 빼다 보니까 이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게 추위에 좀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반대로 여름엔 또 강했고 그만큼 좀 더위에 좀 덜 타기 때문에 여름이 좀 강한데, 뭐 그런 부분들도 가족분들이 어느 정도 체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한 부분을 잘 하신다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진짜 체중 많이 빼는 사람들은 단점이에요. 체중 안 빼는 사람들은 좀 괜찮고, 그리고 반대로 좀 키줄 작은데 통통하신 기수들이 있어요. 어차피 그런 분들은 또 여름에 또 더위에 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지쳐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재밌게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팁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윤승 나갈 때라든지 이제 경주 이제 예시부터 윤승, 그다음에 경주로 이제 바퀴 돌릴 때 마감 한 2분 전까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별로 추위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별로 안 추운 것 같은데 기수 보면은 이게 막 잠바 있어요, 외투 있잖아요. 복색 위에 입는 거. 그 윤승 말뛰기 전까지 입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애들은 입고 어떤 애들은 안 입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별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춥지도 않은데 저 잠바 입고 있으면 추위 약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네. 100%고. 또 뭐냐면은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커트만 하고, 아무튼 그런 거 여러분들 체크를 여러분들이 유난히 빨리 벗는 애들이 있고 늦게 벗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체크하시면은 누가 추위에 약하고 추위에 강하고, 그거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추위는 탈 수 있고 안 탈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 경마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완전히 산으로 가버렸네. 왜요? 산으로 가버렸지 지금.
그런 부분도 어차피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정규용 전문위원은 브라이언을 추천해 주셨고 저는 안쪽에 있는 3번마 이 빙고스타 이 녀석을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서울 7경주 국산 5등급 1400입니다. 총 14도 풀게이트 적전 구도입니다. 그래요. 서종수가 준비한 토요경마 12월 12일 최대 승부처입니다. 메인 플러스 A급 승부처. 눈에 띄는 마필은 8번 스페셜 로드힐, 5번마 뉴 빅토리, 지난번에 출전이 취소됐던 4번마 베스트퀸, 거기에 최근에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 조제로의 9번마 액톤가야, 거기에 이제 10번마 빌리브 유, 뭐 3번마 당찬역을까지 인기권 5파전, 6파전 혼전도를 띄고 있는 인기마 접전 구도입니다. 이런 경주를 제가 이제 메인 플러스 A급으로 지정을 했는데 제가 월말에는 잘 배당을 안 노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월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경마는 왜 월말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 뭐 정기용 위원도 그럴 거예요. 월말에 돈 들어갈 때 많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모험을 거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경마로 배팅 전략을 세워서 이기는 경마를 지향하는 게 저는 월말 경마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월초 경마와 이제 둘째 주 경마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해결할 것 좀 해결했으니까 즐길 때 좀 과감하게 내용이 좋으면 고배당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또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 뒷발차기로 그냥 얻어 걸린 그런 고배당은 한구라를 할 수가 없다.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고배당 승부를 권해드렸을 때 이미 방송에서부터 예고를 해드리고 인기말을 놓고 그 말을 때린 게 아닌 아예 그 말을 배팅권 중심에 세워놓고 제대로 때려드린 다 고배당 메인 승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정도 최근에 몇 주 연속을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때려드렸다라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야 서종수가 때리는 고배당의 메인 승부는 한고라를 할 수가 있구나. 그냥 걸치기 막건으로 그냥 받치기 막건으로 그냥 돈 좀 만들었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닌 한고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최근에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판단합니다.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분위기 좋을 때 놓쳤습니다. 배 띄웁니다. 이번 서울 7경주도 14마리인데 제가 아까 언급드린 5, 6파전 마필에 놓고 때릴 마필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제가 놓고 때린 말은 거기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타이밍을 만난 마필이 이번엔 내용도 왕별, 쌍별, 큰별입니다. 완전히. 그놈을 아예 복승식 축 대가리 세워놓고 배팅 공략을 들어갈 겁니다. 지난주에 저와 함께 고배당을 놓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이 서울 7경주로 함께 하셔서 꼭 연말에 좋은 연초에 그러니까 월초에 좋은 내용으로 한구를 하셔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7경주 토요경마 최대 승부였습니다. 네, 서울 8경주입니다. 국 3등급의 1000m 레이스 8두의 마필이 자웅을 겨루는 경주. 지난주에 그 1000m 레이스 있었잖아요. 2등급. 네. 맞췄어요? 임페라토르 레이스, 로열스타. 임페라토르의 큐피드 파크 있잖아요. 예. 맞췄어요? 나 그거 틀렸어요. 틀렸지? 그거 놓고 나도 틀렸어. 임페라토르를 봤는데도 놓고 했는데도 틀렸어 나는. 참 진짜 이 1000m가 그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렵다고 얘기했어. 야 정말 1000m는 예상하기 싫지. 너무 접전이다라고 느꼈는데 야 점점 이제 그럴 거예요. 점점 더 심해져요.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더 뭐 집중을 한다는 것보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상당히 좀 봐가면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해드리지만 현장에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좀 바뀌어요. 현장 컨디션이나 현장 흐름, 뭐 주로 상태까지도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꼭 현장에서 체크를 해서 좋은 마번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걸 상당히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한 만큼 한번 더욱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난주 결과 보고
분명히 놓친 것도 있어요. 놓친 네. 것도 있는데 이를 불안하게 보면서도 이를 못 자르겠더라고. 그게 1000m 단거리의 선행이기 때문에 거기 1번의 감량이기 때문에 이 경마 그게 그러니까요. 족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1000m. 그때도 체중이 많이 불었을 거예요. 현장에 체중이 많이 불었는데 상당히 좀 이게 그래 불어도 되지 않을까. 워낙 1번 게이트라. 그 6을 놓고 하는데도 6이 다까지 처음 타. 근데 56kg에 부담 정량도 올라갔고. 로열스타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말이 페로비치가 밥까지 굶고 탄 말이거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수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가 뭐 핑계인데 뭐 못 맞췄으니까 핑계를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 또 하냐면은 이 지금 여기도 어려워요, 진짜로 이거. 어려워요. 뭐 1번 태양왕, 2번 더블드래곤, PK킨, 장산재왕, 레드빅, 뭐 개선행진곡, 헤이즈드도 이거 35 공백 없으면은 봐야 되는 그럼요. 말이에요, 또 이것도. 이러하튼 이게 참 저는 그래요. 뭐 이거 어떻게 항정주를 아예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뭐 생각도 들더라고 최근에는. 뭐 이게 힘을 이제 빼는 거죠. 이제 이런 1000m나 단거리 뭐 1군 1200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는 힘을 주는 것보다는 힘을 좀 빼고 편안하게 접근하는 게 좀 나은 방법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마리씩만 그냥 네네. 간단하게 추천하고 넘어가자고요. 별로 나 이 얘기를 뭐 해설할 거 먼저는 뭐 이번 그건 경주는 싫어. 능력면에서는 이번 더블 드래곤이 능력면에서는 좋은 마필인데 저는 단거리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약간 좀 아쉬움이 있고 외곽보다는 이 중하권에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는 5번 장산제왕이 순발력이 좋습니다. 이번에 뭐 순발력 좋다고 해서 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좋은데 감량의 이점도 있고 최근에 공백 적응하면서 마필이 완벽하게 좀 이제 더욱더 힘이 찬 모습이에요. 이번 경주 이상혁 기수가 직전에 첫 호흡인데도 선입에서 잘 끌고 올라왔던 그런 모습이라면 이번에는 직전 적용과 발주가 정상지지 못했어요. 사실상 이번에는 좀 더 나은 발주를 이끌어낸다라면 저는 장상제왕의 충분히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런 느낌이 있는 만큼 장상제왕을 한번 가장 좀 중심에 두고 한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예 이제 이번에 배당 볼 거예요. 네. 등짝으로 한번 볼 건데 4번마 PK 퀸입니다. 5월에 뛰고 이제 10월에 이제 공백을 가졌고 11월에 복귀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출전 주기가 6주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온 상황에서 상태감도 많이 끌어올려놨고 이 무엇보다 이 박은훈 기수가 거의 이제 경마장의 대장급이잖아요. 대장급이기 때문에 얘는 뭐 앞선에 붙어서 얘가 정리를 충분히 저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경마를 1000m만큼은 그렇게 접근을 해서라도 좀 맞추고 싶어요. 좋습니다. 4번마 PK킨 전 이번에 이 박은훈 기수의 기승술 요걸 한번 믿어보고 싶다. 더 이상 뭐 좀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좀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경주거리에 대해서 그래도 좀 짜증나는 거리예요. 망아지들은 괜찮은데 상위군은 좀 짜증난다는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가족분도 똑같아요. 가족분도 적중이 안 나와 1000m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자, 그래요. 일단 넘어가고 서울 구경주로 가보겠습니다. 8경주 놓치셔도 됩니다. 맞건 안 사셔도 돼요. 왜? 서울 구경주의 이 정규영 전문위원이 메인 플러스 A급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혼합 3군에 1800 14마리 꽉 차 있는 접전 구도에 8경주 배팅 쉬고 정규영 전문위원이 구경주에 한구라 책임져 줄 겁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입니다. 1800m고요. 14마리가 추천하고 있고 저는 이번 경주를 파는데 이 추나표가 뜨기 전에도 한번 미리서 보긴 봤어요. 봤는데 팍팍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나표를 보고 한 30분을 내리팠는데 야 정말 어렵다. 이리 어려울까 하면서 말이 한 마리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4마리로 압축이 됐습니다. 먼저는 안쪽에 있는 뭐 매직탑, 2번 황금세상 점핑하면서 이제 재군 됐고요. 커맨더코, 아몬고스트 쭉 보면 번개마, 바람이 분다, 더센챔프, 레디칸, 선그레스트 몇 마리입니까? 한 8, 9마리가 도전하는 세력이에요. 8, 9마리 중을 정경이 한 5마리를 걷어내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4마리가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 4마리가 올라오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 1800에 거리적으로 완벽한 녀석도 있겠지만 바로
불안하다 생각했던 마필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마필을 제가 의심을 하려고 이 마필이 거리적으로 처음인데 되겠냐? 완벽하겠더라고요. 직전 경주, 최근 경주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마필이 장거리에 올린 마필인 걸 제대로 좀 캐치를 했습니다. 그 녀석이 지금 현장에서 얼마만큼 강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거리적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 또 혹 승부 자체를 약하게 걸린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번 경주 정규에 딱 4마리다. 그 중심에 놓고 때릴 마필이 있고 바로 중배당의 포인트를까지 잡아낼 수 있는 노림수 마필까지 있는 만큼 이번 최대 메인 승부처 후반부 어려운 경주 빼시고요. 정규이 제대로 한번 판경주 제대로 한번 배팅하자고요. 그만큼 구경주에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 정규영 전문위원회 메인 플러스 A급 토요경마 최대 승부 많은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리면서 서울 10경주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 10경주 2등급 레이스입니다. 1700m입니다. 총 9두 접전 9도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중에서 뭐 가장 큰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경주인데 뭐 4번마 베스트가이의 상승세는 뭐 계속 뭐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마 스페셜 조이도 뭐 완전히 이제 페로비치 손에 들어오면서 네. 뭐 이제 발주에 상관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발주가 또 최근엔 또 잘 나갑니다. 또 거기에 이제 9도 이제 또 단촐한 편성에 늦게 돌아도 역시나 9마리 꼴찌로 돌기 때문에 발주만 잘 나가면 큰 이변은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이제 3마 스페셜 스타가 얼마큼 회복이 됐냐 못했냐 요게 아마 포인트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정규영은 스페셜 스타가 많이 회복됐나? 먼저는 스페셜 스타가 회복은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훈련 강도나 이런 마필 뛰는 모습을 보면 직전과 거의 좀 비슷해요. 직전에도 약간 좀 부족했던 게 사실상 있었는데 그게 정경은 목요일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금요일 되니까 바로 말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마필 상태가 지금 3주 만에 좀 빠르게 출전하는데 사실상 스페셜 스타는 1800, 1700보다는 거리가 좀 더 늘어난 게 좀 여유스럽습니다. 그만큼 스페셜 스타가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겠고 거리적인 부분에서 베스카이가 단거리, 중거리 그리고 1700은 이미 소화를 했어요. 오늘 베스카이 웬만하면 붙들고 그냥 선행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선행 가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베스카이가 앞선에 가고 뭐 소승기 말듯이 스페셜 조이라는 마필이 좀 끄는 악병은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페로비치가 캐치하고 이미 2번의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던 만큼 앞선에 가고 따라가고 거의 한방막건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번 10경주 뭐 한방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4번 9번 뭐 이변이 일어나면 뭐 1일 티나브라더든지 뭐 3번 스페셜 스타 뭐 그렇죠. 티나브라더 이제 강등의 그 정도. 네. 되는 그다음에 뭐 부분이기 락슈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서울 11라운드 2등급 1800입니다. 총 9두 접전 9도가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보면 야호 션샤인이 최근에 물오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호크잉 자만데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하게 2천만 원을 갖고 아주 그냥 뽕을 뭐 제대로 못 뽑고 있습니다. 그냥 빨대 꽂아고 쫙쫙 빨아먹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 모습이 통할지 아니면은 이번에 이 포크잉의 자마답게 역시 또 피는 못 속이지 그런 말이 나올지 일단 선택을 잘해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죠. 뭐 최근에 보였던 모습 보십시오. 뭐 1700, 1800 전혀 문제 없이 이 특별 경주까지도 우승을 하고 직전에는 뭐 최근 10월 18일 날은 당연해요. 트리플 라인, 록밴드 됩니까? 상대 자체 안 되지. 직전 경주는 아예 여유 있게 좀 흥미있게 따라가면서 올라왔던 모습인데 직전에 사실상 준비 과정이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10월 18일 날 좀 대상 경기를 준비하면서 너무 강하게 했었던지 직전에는 그냥 몸만 풀고 나왔었는데 몸만 풀고 나와서 사실상 직전에는 끝걸음 자체가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훈련이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출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마필이 회복을 했고 그리고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 간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적인 부분 1800m 야호 션샤인의 이 페로비치의 적임한장 저는 믿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션샤인이 잘 하셔야 돼요 이번에. 얘가 왜 그러냐면은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선행 가도 뜁니다. 뛰는데 선행을 안 가는 게 얘가 더 뛰어요. 선입으로 가서 한 발 쓰는 게 분명히 더 뛰는 말인데 자 이번에 붙들고 선행을 갑니다. 얘가 그래요. 뭐 절묘한 선택이 순간 스피드가 나와주곤 있는데 공백 31주인데 네. 밀고 선행을 과연 나갈까 최보면이가 최보면 스타일상 그냥 편하게 잡고 가죠. 잡고 갈 것 네네.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은 얘 붙들고 이 지금 1번마 야오션샤인이 선행을 나갑니다. 얘가 끄는 말이에요. 살짝 끌어요 얘가. 그래서 마방에서도 웬만하면 이번에 따라가다 물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을 할 때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야오션샤인이 뭐 붙들고 누르고 막 출발을 했을 경우에 엄한 말이 또 선행을 평 튀어나가면은 그게 그냥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말 좋아진 말이 뭐냐 3번만 체이싱 달러지예요. 그 다음으로 상부 스피드가 나오는 말이고 지금 이 체이싱 달러즈가 직전에는 말 컨디션이 좀 안 좋았고 근데 얘 자체도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가 좀 더 그렇죠. 어울리는 마필인데 이번에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은 만약에 야오슨이 따라갈 거면은 좀 따라간다라고 봐요. 따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3번마 체이싱 달러즈가 이번에 눈에 팍팍 꽂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내용을 통틀어 봤을 때 이 3번마 체이싱 달러즈가 전개적인 측면까지 이번에는 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고 그래서 저는 3번마 체이싱 달러즈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오준 사이는 뭐 따라가면 더 뛴다니까 네네. 뭐 3 앞에 가고 1 따라가고 뭐 기가 막힌 또 배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중배당이에요. 이것도 완전 대끼리는 아닐 거예요. 그 체이싱 달러스가 직전에 왜 1,400을 썼는지 참 그게 경주가 아쉬웠었죠. 없었으니까 그러겠지 뭐. 아니 거리를 좀 늘려서 가는 게 좋은 말인데 타이밍이에요 이번에 딱. 네, 서울 12경주입니다. 1등급 1,400입니다. 총 12마리 접전 구도. 지난번에 이제 해마루가 네. 이제 문세영이가 타고 1,800에서 껍데기를 싹 벗겨내고 2착 다시 이제 최보면 안장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 단거리 1,400에서 해마루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최보면이가 이번에 다시 한번 독박을 또 써줄지 독박을 쓸지 궁금하네요. 궁금해. 어떻게 보십니까? 해마루나 마필이 해마루를 말하기보다는 참 문세영은 운이 좋아요. 운이 좋아. 직전에는 선행말 없이 편안하게 선행 갔고 이번에는 해마루 선행 특허. 야 선행도 못 가고 따라가서 1,400 뒷심적인 부분이 좋은 마필들 많고 앞선에서 버티는 말들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해마루는 사실상 최보민 기수가 또 역시나 저는 조금 좀 불리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독박. 불리하다 판단하고 독박. 있고 네. 독박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주가 좀 중배당의 포인트를 잡는다라면 저는 이번 엑스파일을 좀 배당적 메리트로 안고는 갈 거예요. 그만큼 직전 경주는 대상 경주 의미가 없었죠. 엑스파일을 제가 직전에 이 10월 3일도 따라갔었어요. 이 김동수 기수가 충분히 추입을 해낼 거다. 근데 김동수 기수가 추입 마펜 잘 타는데 그때 당시 엑스파일을 너무 타내는 걸 보고 좀 답답했습니다. 좀만 더 서둘러서 올라오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직전 요즘 문세영이가 기가 막히게 타내더라고요. 어차피 착순권이에요. 그렇지만 이 엑스파일을 타내는데 기가 막히게 타내는 모습. 이번에 서수훈 기수 최근에 서수훈 기수가 좀 슬럼프에 많이 깊게 빠지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오늘 상당히 좀 많은 말을 기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슬럼프를 벗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역시나 저는 개인적으로도 서수훈 기수를 응원하고 있고 지금 서수훈 기수 부산에 지금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슬럼프를 시원하게 걷어내면서 이 엑스파일을 이끌어 오고 편안하게 부산에 내려가는 것도 저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엑스파일의 한번 배당적 메리트를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연두가 1등급 말들하고 이제 56.5를 이제 달고 뜁니다. 네. 부담 중량이 좀 많이 빡빡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눈길이 가는 게 뭐 천망이란 마필에 이제 눈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천망이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따라가다 그냥 끝나고 따라가다 끝나고 따라가다 끝나고 뭔가 참 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된다 판단해야 되나? 말은 좋은데 말은 좋은데 네. 결과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참
좋아지긴 좋아졌다고 하는데 얼만큼 믿어야 될지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눈에 띄는 게 이 6번은 파랑주의보입니다. 파랑주의보. 이 파랑주의보에 일단 단거리적인 측면으로 최근에 계속 이 승부가 제대로 저는 분명히 안 들어갔다라는 판단이에요. 지금 파랑주의보 이 마필들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45조의 6번 파랑주의보가 이제 따라가서도 충분히 지금 가능성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연두 뭐 파랑주의보 이번에는 파랑주의보가 마음만 먹으면 또 앞장 또 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전 6번만 파랑주의보가 자 이번에는 최근에 이 뛴 걸음 자체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파랑주의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13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 4등급의 1300입니다. 총 9대 접전 구도 12월 12일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비슷한 능력이에요. 이제 골드럭키, 라운트로이, 뭐 청마성, 스마트에어 이런 유형의 마필인데 일단 엄지손가락이 56.5를 이제 부종을 달고 달고 얼만큼 버티냐 못 버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는 이 엄지손가락에 부중 자체가 좀 올라간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건 아니죠. 직전에 좀 가볍게 뛰었기 때문에 좀 더 주로까지 덕도 받고 거리는 줄었기 때문에 좀 더 이 마필에 좀 우여는 있겠지만 저는 약간은 좀 불리한 게 아닌가 느낌이 있고요. 청마성이 마필이 완전하게 좀 뒤집혀 있습니다. 훈련 강도를 보면 최근에 이 마필이 이 정도로는 아닌데라는 느낌이 있어요. 능력이 이 정도의 정체기는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김동수를 안장을 시키는데 김동수 기수가 사실상 훈련 때 이렇게 정성을 들인 건 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가 좀 추임 마필 잘 타잖아요. 사실상 좀 차분하게 잘 타는데 청마성이나 마필이 선추임 마필이에요. 굳이 이 마필이 선행 마필은 아닙니다. 선추임이 되는 마필이에요. 오늘 선행력 마필들이 조금은 몰려 있겠지만 뒷심적인 부분도 좋고 훈련 강도에서 확실하게 저는 좀 더 이득을 봤다고 느끼고 있는 마필이 바로 5번 청마성. 오늘 1300 거리는 줄었지만 저는 선추입에서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김동수 기수의 안장 변화가 저는 이번에 제대로 한번 먹히지 않겠냐는 느낌이 있는 만큼 청마성 쪽으로 한번 좀 더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9번 엄지손가락은 저는 부중이 좀 많다라는 판단이고 청마성을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6번만 골드럭키는 조금 다리가 좀 약하다는 흠이 있는 말이고 스마트 에어는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또 인기를 모아주는데 스마트 에어는 예전에 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 에어에 대해서. 네, 그렇죠. 이제 선행에 대한 조건을 분명히 달고 가야 된다라는데 골드럭키가 워낙 좀 네. 빠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스마트 에어의 선행은 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17주 만에 나오는 이 7번말 라운트로이에 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쉬어도 일단 괜찮다는 게 마방의 내용이고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냐면은 17주가 되면은요 공백이 능력 검사를 받아야 돼요. 네. 주행 재검이죠. 네네. 주행 재검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마방에서 그거 받기 싫어서 그냥 16주 만에 내보내는 쓰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것도 이 경마 스킬의 포인트입니다. 그 아셔야 돼 기본 상식이에요. 17주가 넘어서 나오면은 주행 검사를 받아야 되고 16주면은 주행 검사 안 받고 그냥 공백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라운트로이는 17주 만에 나오고 직전에 써도 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주행 검사까지 받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는 말이란 얘기죠. 그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이신용 마방의 정확한 의지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주행 재검 때 보여준 모습 그리고 문세영이가 마무리 때까지의 호흡 네. 뭐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다. 다른 애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흠잡을 게 하나씩 있다라면은 저는 7번말 라운트로이가 마지막 경주에 저는 배팅의 중심, 서종수의 배팅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방송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풀어봤는데 많은 도움이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방송 이렇게 끝내고 또 각자의 또 사무실로 돌아가서 철저한 분석을 다시 한번 한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장을 나가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예상을 마번을 전해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말 경마 들뜨지 않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저희는 일요경마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